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64페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구역이 지정되면 가로구역이 지정되거나 그럼 6개 사업이 나왔는데 그 6개 사업을 이제는 연습 삼아서 우리가 1, 2, 3, 4, 5, 6. 자, 이제 우리 6개 사업에 빨리 이름을 기억해야 돼. 빨리. 이 연습이 안 되면 뒤에 가면 따라오기 힘드니까. 자, 달동네다 그럼 못 살아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저 안 쓸게요.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에 따라 나눠졌죠. 열악하면 주택 재개발, 양호하면 주택 재건축 이것까지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 3개, 상업공업에서 하는 거 뭐였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 4개가 있다가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해 줄게, 지분 보존 정비 개량해라, 관리해 줄게,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렇게 나온 거죠. 요까지가 정비구역에서 하던 거였어요. 정비구역. 그리고 가로구역에서 하던 사업이 하나 있었죠. 이건 어렵지 않잖아. 가로구역이란 말 썼잖아. 가로주택 정비사업. 아, 이 정도면 뭐 6개 사업 내가 입에서 좀 나오겠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 요 1번하고 5번이 헷갈리죠.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해 줄게. 니들이 안 하면 주거환경 관리해 줄게.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상업공업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자들이 나오겠죠. 시행자. 자, 이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공하는 사람이 필요해. 시공하는 사가. 그래서 이제 이거 간단하게 한번 시행자 한번 적어볼까? 자, 여기 달동네 못 사니까 누가 해줬냐면 이거 아까 누가 해줬죠? 시장문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알파로 법인이 했었죠. 법인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건설업자, 등록업자랑. 근데 재개발은 누가 해야 돼요? 조합이 해야 되고, 재건축도 누가 했냐면 조합이 했고, 도시환경은 상가 혼자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이들이 여러 명이면 조합 설립해도 되고, 그래 주거환경 관리 니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주거환경 관리 이거 우리가 할게. 시장 군수. 과반수 동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청 해줄게. 니들이 해라. 이건 누구야? 조합. 이 시행자인데 이 시행자가 사업을 못하니까 누구를 선정해야 돼요?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 그러면 시공자를 누구냐면 건설업자하고 등록업자 말하는 거야. 시공자는 건설업자나 건설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회사, 등록업자. 이들은 이제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공자 선정에 비리가 많았었어, 그동안. 그래서 이 비리를 척결하자. 그런 측면에서 1번부터 할게요. 조합은 언제 선정할 거냐, 이 조합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뭘 받으셔야죠? 인가.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시공자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조합의 시공자 선정해 놓고 현관펜 하셔야죠. 조합은 언제 해요? 그럼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인가 후 현관펜. 그래서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모두 모여서 총회 그럼 어렵죠? 그냥 모두 모여서 회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로 해야지. 옛날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았겠죠. 그래서 수의계약 아니라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 영의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 100명이 안 되는 조합이면 굳이 총회 개최해가지고 경쟁입찰하지 말고 그냥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일 때만 총회에서 뭘로? 정관으로.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조합은 시공자 선정 언제 해요? 그럼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근데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라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그래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우리 실시계획인데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해요. 개발법에는 실시계획, 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 요 인가 신청해서 이렇게 할게요라고 인가 고시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아파트에 몇 평형대 갈 건지 분양 신청 받아요. 분양 신청이 끝나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주겠다라는 관리 처분 계획자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그 다음에 뭐 받으셔야죠? 인가. 자,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공사에 착수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을 안 하거든요. 조합 설립 안 하니까 사업에도 좋다고 한 시점이 사업 시행 뭐 받은 때요? 인가고시. 그래서 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예요? 그럼 거기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시공자 선정해서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왔단 말은 무조건 무슨 사업이라는 얘기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얘만 나와, 얘만. 단독으로 하는 건.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현관펜.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인가 50 받은 후 이때 시공자를 선정해라. 인가 후에. 그리고 그 규약이 정하는 바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조합이 작성하는 건 정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간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는 만나서 규칙하고 약속 정하자. 규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한다. 누구로?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를. 그리고 이제 3번 시장 군수 등의 시효. 자, 여기서 이제 남은 건 누구 남았죠? 네, 이제 시장 군수 주공 등 남았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은 언제 선정하냐면 시행자로 지정받자마자. 시행자로 지정 고시 후에. 그래서 3번에 시장 군수가 정비 사업을 지금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또는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면 사업 시행자는 밑줄 현관펜이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시행자로 지정받고 나서 바로 선정하래요. 누구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선정해라. 그래서 시기가 달라서 시험에서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언제예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자마자.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장 군수는 시행자로 뭐 받은 때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 선정해라. 됐고. 그럼 이제 정비 예정구역이 있었어요. 재건축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통과돼야 된다고 그랬죠?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럼 안전진단이란 말이 통과가 돼야 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가지고 구역 지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예정구역인데 예정구역 안에 이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예정구역 안에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이거 누가 작성하냐면 시장 군수가 작성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작성해야 되는데 이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작성할 때 이미 여기 재건축하려면 뭘 통과해야 된댔죠?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돼. 그럼 안전진단을 해야 무슨 계획을 짜요? 정비계획. 그럼 누가 짜기 위해서? 시장 군수 짜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 그럼 결론은 안전진단은 누가?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근데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하고자 한 자가 해달라고 안전진단 해달라고 안전진단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하면은 개나 소나 맨날 요청할 거니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해라. 그러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되죠? 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요청하게 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전부나 또는 뭐예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정비계획금 이제 안전진단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 좀 전에 시장 군수가 그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해야죠. 이게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자 이게 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기관을 기정합니다. 안전진단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이제 킨텍스에 있는 거 지정을 하면 안전진단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나씩 해보겠죠. 하나씩 다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다시 누구한테 보고해야죠? 시장 군수한테. 그럼 이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네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야. 결정권자 누구라는 뜻이네? 시장 군수예요. 시장 군수가 결정했더니 차가 바뀌었네요. 이게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시장 군수야, 너 결정하고 나면 나한테 보고 좀 해라.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여러 가지 수급 상황 고려해서 결정한 다음에 도지사한테 보고해요.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받은 내용을 봤더니 안전진단이 통과는 됐어요. 안전진단 통과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A등급이 나왔다. 이 건물 그냥 물 청소해라 이 뜻이에요. B등급 나왔다. 페인트 칠해라 이 뜻이에요. C등급 나왔다. 물 청소랑 페인트 같이 해라 해요. 근데 D등급이면 통과는 됐는데 당장은 안 해도 되는데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야. 이걸 조건부 통과라고 그래요. 조건부 통과됐어.
그럼 이제 통과되면 요거는 2등급은요 무조건 지금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거의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통과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럼 시도회사가 봤을 때, 야, 안전진단 통과돼 버리면 재건축 시장이 또 이제 들썩거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나중에 해도 되니까 시도회사가 그 결정한 거 취소해주라고 취소 요청할 수 있어요. 취소해달라고 누구한테 시장에서 요청해요. 요청하게 되면, 자, 아랫분은 윗사람이 요청 들어오면 응해야 돼요? 쌩해야 돼요? 전문용어로 쌩? 아니죠.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응해야 어절시고 응해야 응해야 돼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통과시켰어. 그래 괜찮다 해라. 그랬더니 국장이 갖고 오랍니다. 야야 갖고 와. 이거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당장 들어가면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 다른 안전진단 기관 지정해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요청해가지고 다시 하면 안전진단 통과된 거 또다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사업에서 나와요? 재건축 사업에서. 근데 어디 안에 있는 걸 안전진단 할 거냐? 그럼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단독이든 뭐든 공동 다 하는데 그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라고 됐어요. 제외. 일단 이 건물 중에 한 동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 그럼 얘 안전진단 할까요? 야 일어서 안전진단 하기 일어서? 아니잖아. 그래서 붕괴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됐고,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사용금지 떨어졌어. 사용금지 떨어졌다. 안전진단 하다 죽겠네. 그죠? 그럼 사용금지 떨어진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100개 동이 있으면요. 100개 동의 안전진단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줬잖아. 그래서 3분의 2만 하게 돼 있어요. 3분의 2가 다 통과됐다? 그럼 나머지가 통과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건축물이요? 잔여 건축물.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로 위에 있는 거예요. 도로. 결정된 게 도로 부지로 결정된 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깔 건데 이거 안전진단을 하고 철거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미루면 돼요? 그냥 미뤄야지. 안전진단 통과 안 되면 도로를 이렇게 반대로 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위에 있는 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거 네 가지는 뭐예요? 안전진단 제외 대상이야. 그래서 단지 안에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무너진 거 뭐예요? 붕괴, 쓰지마, 사용금지, 남은 거 잔여 건축물, 어디에 있는 거 기반시설에 있는 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안전진단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부분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도 10분의 1 동의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가볼까요? 4번 갑니다. 안전진단의 실시에서 시장운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안전진단 하래요. 언제 하냐? 기억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다. 이거 예정구역인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뭐 하면 도래하면 어느 분이 시장운수가 안전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니은부터 그 비읍까지는 묶으시고요. 거기 요청이라고 그냥 써놓으세요. 요청. 하고자 한자 요청하는 경우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 니은만 볼게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고 하는 자인데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를 얻었어요? 10분의 1.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요청할 때 그럼 요청하게 되면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청이라고 묶어놓으시면 되고 요청하게 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겠죠?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안전진단 요청의 반려. 요청을 들어왔는데 조사해봤더니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안 받아.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운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하면 야 이거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못해. 돈 아까워. 명시하여 요청 반려할 수 있다.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가지예요. 구조 안정성 평가라는 거는 노불량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구조의 또는 기능의 결함이 있느냐를 평가한 안전진단을 구조 안전 말 그대로 그냥 구조가 안전한지 기능이 맞는지 이거. 근데 니은은
주거환경 중심평가라는 건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기업 외의 노후불량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이거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안전진단을 주거환경의 중심의 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은 구조안전성, 편리성은 뭐예요? 주거환경 중심평가. 됐고 4번, 동그라미 4번 갈게요. 자, 안전진단 대상. 아까 분명히 단지 안에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거기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동그라미 건축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까 4개 있었죠. 첫 번째 기억에 천재지변으로 그 동그라미 붕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 있다면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안 해도 돼. 니은 구조안정상 사용금지 떨어졌어요. 사용금지 밑줄. 디귿 별표 1호에 따른 노후불량 수에 관한 기준 충족한 후에 남은 건물 뭐라죠? 잔여건축물. 리을 진입도로 등 기반시 설치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기반시설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안전진단 한 다음에 누가 결정해요? 시장군수. 그래서 5번에 있네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공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6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자, 여기서 결정은 누가 했죠? 방금 전에 시장군수가. 근데 결정하더라도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시도의사에게. 그래서 여기 기억. 시도의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이 이게 맞는지 결과가 또 검토 의뢰할 수 있고요. 또 니은 국장 같은 경우는 야 시도지사 갖고 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해봐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다시 한번 해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디귿 특광도지사 여기 시도지사가 검토했는데 시장군수 구청장 당신이 결정한 그 수립 결정이 지금 당장 아니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뭐 할 수 있죠? 취소한다고 필요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때는 그 조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 해야 된댔죠? 응해야 어쩔 시고 응해야 된댔어요. 그래서 셋째 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정비구역이 이제 지금 지정되기 위해서 안전진단까지 했죠? 그래서 정비구역 짰어.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겠네요. 근데 재개발은 이런 거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됐겠죠?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거 구성합니다. 정식 명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예요.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이제 돌아다녀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녀. 여기 추진위원회 몇 글자죠? 5글자. 그럼 5명이겠네. 5명 이상이 추진위원회가 2개가 나오면 쌈박질 나겠죠. 그래서 이제 과반수 얻어서 동의는 얼마?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이 법은 다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럼 이제 승인이 나면 뭐 설립하러 가는 거죠? 조합. 그럼 조합이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 첫 번째 재개발 조합, 도시환경 정비 조합,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조합, 재건축 조합. 자, 제가 지금 왜 4개 썼냐면 여기는 조합이 안 나와요. 여기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련 조합이 안 나오니까 조합이 몇 개 나오네 지금? 4개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4개 쓴 건데 순서가 약간 바꿨죠? 여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안도 되고 뭐도 돼요? 박도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하고 가로주택하고 재건축이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달라요. 이 동의요건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나올 겁니까? 예. 지문상으로도 나오고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번에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부터 할게요. 자, 1.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1. 조합설립 의무.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면 당신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합이 의무사항입니다. 시장군수 주공이 아닌 건 조합이 의무사항인데 뭐는 그저잖아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있어야죠.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그렇지 않다. 반드시 조합이 하는 게 아니다.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됐죠. 위원장 고시한 후에 위원장 5인 이상의 위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 자, 토지 등 소유자 여기 보세요. 몇 명? 5명 동그라미, 과반수 동그라미, 시장군수 승인 동그라미.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5명 이상 위원이 모여서 과반수 동의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국토교통부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한테 승인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예요. 아까 소규모로 하는 게 뭐라 했죠? 소규모? 가로주택은 소규모죠. 소규모다 보니까 얘는 추진위원회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요.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가로주택은 세요. 총수 10분의 8, 면적 3분의 2 동의요건이 돼 있어요. 여기 동의요건이.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가로주택은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합니다. 소규모라서. 밑에다 소규모라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2번, 추진위원회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추진위원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조합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냥 추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조합을 공부 무조건 하고 시간 좀 남아요? 추진위원회 좀 보는 거지. 추진위원회 엄청 공부해놓고 조합 가니까 허덕거리다가 안 해. 근데 시험 그럼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놓으면 추진위원회를 공부할까 봐. 제 의도는 알죠. 추진위원회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린 조합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추진위원회 업무는 다음에 관리된 거 한다. 그냥 넘어간다. 우리는 쌍가로서 한번 조합 설립을 할 거예요. 조합 설립. 1번 조합설 인가 등에서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동의요건이 같아요. 거기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은 추진위원회가 모여서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현관패 4분의 3 면적은 얼마 2분의 1 얘가 동의요건이 총수 있죠. 총수 4분의 3 면적은 얼마 2분의 1 전체 총수가 만약에 800명인데 800명 중에서 4분의 3이 600이죠. 그 600명이 가진 땅이 2분의 1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현관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으면 되고. 근데 재건축의 경우는 동의요건이 약간 까다로운 게 재건축은요. 정비구역 안도 되고 박도 된다고 그랬죠. 지울까 이거? 깨끗하게 지우고 갈게요.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이 있고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가 있겠지. 주택단지 안. 근데 여기 바깥에 단독주택이 막 기반시설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여기도 이제 현재 정비구역이 됐어요. 정비구역. 주택단지 안구 밖 있죠. 주택단지 아파트 밖. 주택단지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옛날에는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였다가 지금 각동은 그냥 얼마로 바뀌었어요? 각동별. 이 각동이 과반수 동의가 들어가 됐어요. 과반수 동의와 이 전체 동 있죠.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얻어야 돼요. 그게 동의요건이야. 그래서 거기 기업 보시면 주택단지 안의 경우에 놓고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공동주택 각동별 동그라미 각동마다 얼마 동의 얻어요? 과반수. 그러니까 100명이면 51명 얻어가야 돼요.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동의 얻어라. 바뀔 때는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라. 저기 니은에 있네요. 단지 밖의 경우에 기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이 됐다. 주택단지는 아닌데 정비구역 안에 들어갔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건축물 토지 소유자 4분의 3과 총수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재건축은요.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돼. 재건축은 사적 목적이 워낙 강해서 수용이 안 되면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럼 조합 설립 동의요건은 갖췄으니까 조합은 설립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럼 얘는 계속 반대하면서 안 나갈 거예요. 그럼 강제로 뺏으려면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동의하지 않았죠. 동의하지 아니한 자한테는 매도 청구를 하는 거게 됐습니다. 매도 청구. 팔고 나가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초다지기에 거기 매도 청구라고 돼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주택 재건축하고 가로주택도 수용이 안 돼요.
둘 다 수용 안 돼. 소규모 재건축, 그냥 재건축.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의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한 자에게 토지 건물의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1.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자. 자, 일단 조합 설립 동의 안 했죠. 예, 조합 설립에 총수 10분의 8, 3분의 동의 안 한 애들한테 그럼 얘는 무슨 청구하면 돼?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이렇게 하면 돼. 법원에서 소재기 하는 거야. 그리고 2번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인데 아까 재건축은요. 정비구역 안에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건물만 갖고 있어. 토지만 갖고 있어. 이거 조합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한테도 무슨 청구해야죠? 매도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건 재건축만 해당된다고 그래서 가로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써 있는 거고. 3번은 시장호수 주공 등이나 신탁업자가 하는 거에 동의 안 하면 계속 반대할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매도 청구에서 뺏어버리겠다. 그럼 이제 이 동의 요건을 갖춰서 조합 설립 뭐 한다고 그랬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어. 인가 고시가 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내 뭐 해야 되죠? 등기. 등기가 되면 이제 뭐 해야 돼? 성립. 그래서 이걸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성이라고 해.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성. 창피해요? 등기함으로 성립. 이게 조합설립 인가받을 때 성립된다고 자꾸 거시거든요. 인가받으면 설립이 된 거고 등기해야 법인 간주됩니다. 등기됐으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법인. 개발법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4번에 1. 조합의 법인기억이라고 써있죠? 조합의 법인기억은 1. 기억, 조합은 뭘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니은 조합은 조합설 인가받고 나서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함으로 성립해? 등기. 동그라미 등기. 2번 조합원의 자격, 기억.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현재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인데 동의 아까 안 하면 매도 청구한다고 그런 게 어느 사업 두 가지였죠? 재건축하고 뭐였어요? 가로주택은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에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라면 이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사업에 각각 뭐 한 자만 현관패 동의한 자만까지 하세요. 그들이 조합원의 자격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수인을 대표하는 10명이어도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겠다. 거기 박스 한번 볼까요? 자, A.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 수인이 공유. 땅을 10명이 공유합니다. 10명이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 대표자 몇인? 1인. B.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자, 여러 사람 A도 집 있고 B도 집 있고 C도 집 있었는데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아빠, 엄마가 B, 그리고 아들이 C였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한 세대죠. 그럼 얘는 수인 중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고 나머지 두 개는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에 따라 제외되거나 아니면 요청하면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금액을 높여서 큰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B.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세대. 아빠, 엄마, 아들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었지 않은 배우자. 배우자랑 거소지를 바꿔놔도 이건 배우자는 한 세대로 봐요. 그리고 미혼이 20세 미만은 직계 좀비석 있죠? 그것도 한 세대로 보고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 세대를 속하지 아니하게 돼도 그 이혼하고 20세 이상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 다 보겠다. 됐고 C는 볼 거 없겠네요. 됐어요. 여기 조합원 법인격이고 뒤에 넘기면 니은 봐보세요. 니은. 조합의 설립 인가 후에 만약에 내가 여기 재개발구역 아니었는데 A가 땅을 갖고 있다가 이걸 팔았어 B한테. 그럼 얘가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죠. 교체가 돼야 되죠. 내가 동의를 안 했으면 얘도 동의 안 한 거예요. 동의했으면 동의한 거겠지. 그래서 여기 조합설 인가가 난 후에 양도, 증여, 판결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전이 되게 되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한 자, 산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그리고 디귿은요. 이제 주택법 가면 투기과일조 배워야지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만 하시죠. 참고. 투기과일조 배우면 당연히 이해되는 거니까 보지 마시고. 3번 조합 임원의 직무. 기억.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자며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자, 항상 얼굴마담 누구예요? 조합장. 그리고 총회 의장, 대의원의 의장, 이사회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자동직이야. 어느 분이에요? 조합장.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의장은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동의 얻어 선출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막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조합장은 무조건 의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니은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자 조합장이 자기 계약하는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할 거니까 감사가 와서 대신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감사가 대신한다. 디귿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겸직, 금지. 이걸 다섯 글자로 니거나 잘해. 내가 하고 있는 건 잘하지 뭐 딴 데가 또 직원하고 겸하고 그러면 안 되죠. 리을 조합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인데 이게 옛날에 2년이었다 바뀌어서 그래서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그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는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5번 민법의 준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법에 정한 게 없으면 개발법랑 똑같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즉 민법의 사단 법인 있죠.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얘도 법인이니까. 그래서 거기 있네요. 5번에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게 없으면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그럼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작성하는 계획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 사업 시행 계획. 이거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근데 이 법은 전부 다 인가권자가 누구라고 했죠? 시행원수. 거기 1. 사업 시행자가 인가.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 시행 계획서랑 정관 등 그 밖의 국토교통부의 전서를 첨부하여 동그라미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서 인가 받아야 됩니다. 됐고 2번 사업 시 인가의 특례라는 거는 인가를 받을 때 특별히 예외 주겠다. 이게 예외를 둘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예외를 둘 때는 이유가 그 해당 지역에서 요거는 좀 봐줄게. 역시 싹 밀어야 되는데 10년 된 거 있어. 3년 된 게 있어. 이거 밀기 좀 아깝죠. 우리 약간 3년밖에 안 된 거는 존치 좀 시키고 또는 10년이면 좀 뜯어고치면 쓸만하죠. 그런 경우에는 쓸만한데 이거. 쓸만하니까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자. 그럼 그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존치시키고 리모델링 하세요. 그러면 다른 법 때문에 이 존치되는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 그 규정을 좀 완화해 주겠다. 그게 특례예요. 2번.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이 존치된다. 또 리모델링만 한다.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존치가 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 붙는 토지가 주택법에 안 맞고 건축법에 안 맞아도 적합하지 않아도 인가를 해주겠다. 이걸 특례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두시면 돼. 그럼 이제 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인데 시행하다 보면 요 약간 특례 규정이 또 나오겠죠. 사업 시행에 따른 특례 규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이라고 해서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369페이지에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돼 있죠. 요거 4번 관련된 건 시행자와 관련된 거니까 그거 잠깐 쉬었다가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어떻게 분양 신청할 거냐? 가르쳐 인가 오시 나면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되면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럼 다음 날 소유권 확정돼요. 요 순서까지 가는 것 중에 유일하게 시험에 나왔던 게 이 부분이에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나면 분양청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 짜가지고 인가고시 떨어지면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4인분 관시작이라고 그래요. 4인분 관시. 5인분 아니고 6인분 아니고 뭐야? 4인분 관시인데 그러면 요 순서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나오는 건 요거하고 요 특례하고 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이 효과, 이전 고시에 따른 다음날 효과. 요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마무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잠시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